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입니다.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은 강제로 하지 않죠. 또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억제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습니다. 자, 억제대 피해가 많은데요. 억제대 사용하시면 자세 변환이 힘들어서 욕창이 잘 생깁니다. 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 기능이나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관절도 굳고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자 대면하기에서 옳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눈을 맞추며 상대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애는 3초 이상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요.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또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주셔야 되겠죠.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섭취 요양보호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요. 대상자의 식사 습관, 소화 능력 고려해 주시고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를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식사 전에는 대상자 요양보호사는 손 씻고 환경을 청결히 정리해 줍니다. 자,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주시면 안 되겠고요. 식사하실 때 위험한 상황이 살에 걸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시는 거죠. 구토는 위장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증은 손끝, 발끝이 파랗게 되는 것인데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심장에서 이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청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얼른 시설장 또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를 존중하고 최대한 요구를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대상자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입니다.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입니다. 영양 부족 위험 요인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너무 적게 드시거나 영양이 불균형적인 식사, 또 고령 자체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약물 사용하시는 경우, 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한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세요. 또 인지장애나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영양 부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심은 토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연하곤란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양 부족의 지표는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영양 부족이에요 라고 보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체중이 감소돼 있네요. 딱 보니까 영양 부족이세요? 네, 맞습니다. 또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는 경우 마르고 약해 보입니다. 이때는 영양 부족이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되세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배변 양상의 변화, 상처 회복 지연, 네, 시험 많이 나옵니다. 탈수, 이러한 것이 바로 영양 부족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 및 영양 관리에서 식이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먼저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그리고 유동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식이부터 살펴보면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죠. 자, 잘게 썬 음식은요. 잘게 썰었어요. 왜 썰었습니까? 하면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려운데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잘게 썰어 제공합니다. 자, 3번째는 갈아서 만든 음식인데요. 왜 갈아드렸을까요?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분들은 원래 모양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시기는 유동식입니다. 유동식은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인데 2가지가 있습니다. 경구 유동식, 입으로 먹어요. 자, 경관 유동식 관을 통해서 드세요.
입을 통해서 드시는 미음 형태 액체 음식은 경구유동식인데 미숫가루 정도의 그런 주르륵 하고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온도를 적절하게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관유동식은 삼키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 경관유동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비위관이라고 하는 코하고 위장을 연결하는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액체형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 자세 보겠습니다.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는 식탁의 높이, 너무 중요합니다. 배꼽 높이입니다. 네, 여기서 함정은 허리입니다. 허리는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아 주셔야겠죠. 앉은 자세는 어르신이 깊숙이 앉으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식탁에 팔꿈치 올립니다. 팔꿈치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 주시고요.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는 걸터 앉으시더라도 발은 바닥에 닿게, 또 넘어지지 않도록 양 옆에 혹은 앞뒤에 쿠션을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침대에 머리를 올린 자세 살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기억해 주세요. 30에서 60도 높입니다.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가 사례가 가장 안 걸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는요, 편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 많이 됩니다.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은 항상 지지입니다. 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받쳐주셔야 됩니다.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이 되세요. 그리고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중단해야죠. 그리고 즉시 시설장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사례가 가장 안 걸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꼭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나 가슴이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드시게 합니다. 또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세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다 살에 걸리실 수 있고 음식을 드시는데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또 마지막으로는 수분이 적은 음식이나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가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식사 돕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돕는 방법입니다.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한 대상자의 상체를 세워주세요. 또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식사 전 음식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손가락 끝부분은 입술 옆쪽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상자 항상 살에 걸리지 않는지, 살에 들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또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더욱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하고 입에 물려주시면 되겠고요. 국물은 빨아 드실 수 있는 용기 혹은 구부러지는 빨대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굴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다 삼키거나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마비된 쪽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식후 구강 관리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연세가 드시면 역류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 계시도록 도와주세요. 자, 6번째는 경관영양 돕기입니다. 기본 원칙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 끝을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영양주머니는 매번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영양주머니는 우리
식사할 때 먹는 밥그릇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해 주시는 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는 경우는 간호사에게 연락해 주셔야 되겠고요.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빠르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입안은 청결하게 해 주셔야 돼요. 경관영양 하시는 분이라 콧줄로 영양액이 들어가는데 입을 왜 관리를 합니까? 입안에도 침이 나오고 또 객담 같은 것이 있고 또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취도 날 수 있고 끈적끈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청결히 관리해 주시고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 보호제를 발라 주셔야 합니다. 코 속에는 이게 관이 꽂혀져 있어서 분비물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비위관 주변은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관영양 돋기에 돕는 방법은요.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눕혀주셔야 역류가 덜 되죠.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주입하다가 구토가 납니다. 청색증이 있어요.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죠. 중단하는 방법이 비위관을 잠그는 것입니다.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님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투약도끼입니다. 돕는 방법은요.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갈거나 쪼개시면 안 되고요.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약은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거나 분쇄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약은 쪼개거나 갈 수 없습니다. 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방된 이의 약은 섞어주시면 안 되겠고요. 잘못 복용했을 때는 시설장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드셔야 되는 약, 매일 투여해야 되는 약은요. 반드시 투약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경구약 복용 살펴보겠습니다. 가루약은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해서 입안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알약은 약병에서 일단 뚜껑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옮겨주세요.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많죠. 그럴 때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간혹 손을 떨거나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약입니다. 물약은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도록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라주세요. 반드시 계량컵을 눈높이에 든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을 흔들어 섞어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주셔야 되겠네요. 병뚜껑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습니다.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약도끼의 안약 보겠습니다. 안약은 눈에 감염 있을 때 또는 요새는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 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금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많이 넣으실 텐데요. 안약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이제 눈은 소중하기 때문에 멸균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멸균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데 이때는 멸균솜을 그냥 손만 쓰시는 게 아니고 멸균솜에 멸균수나 멸균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눈 아래쪽에 보시면 결막 부분이 이제 이쪽이 이제 하부 결막이고요. 약간 꺼즈로 눈 아래쪽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아래 눈 꺼풀이 노출이 되거든요. 요것을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막낭의 중앙에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바깥쪽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 안쪽은 안 되세요. 왜 그럴까요? 비루관이 있고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중앙이나 외측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점적 후에 비루관을 잠시 눌러줍니다. 코 아래쪽으로 눈물 흘러내려가는 관을 비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시는 이러한 방법을 해주시면 안약이 잘 눈에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연고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주시면 됩니다.
넣는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안 연고 같은 경우는 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짠 이후에 비루가는 눌러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것이 안 연고입니다. 자, 귀약 살펴보겠습니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할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면봉에 용약을 묻혀서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급니다. 너무 차가운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이를 자극해서 어지러움증, 오심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귓바퀴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후상방 방향 너무 중요하죠. 후상방은 위쪽이면서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점적합니다. 귀 입구는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시고 약 5분 정도 그대로 계시면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보관 살펴보겠습니다. 약은 주의사항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데요. 특히나 어린아이나 치매 대상자,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유효기간 지난 약물은 폐기합니다. 또 치매 대상자의 약은 가능하면 약 상자에 넣어서 잠금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드신 거 기억 못 하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일주일치도 드시고 한 달치도 드시고 그러다 보면은 간이 손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또 응급실 가시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알약은요.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 원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루약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또 시럽제는 가능하면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 오래된 약물, 오래된 물약은 이전과 다르면 폐기합니다. 또 깨끗한 플라스틱 컵이나 계량컵을 사용해 주셔서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드셔야 되겠고요. 용기채에 빨아 드시면 침 들어갑니다. 네, 변질되죠. 잘못 따른 약은 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약하고 귀약 보관 방법은요.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닦아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그런 것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알코올 솜은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입구 쪽에는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배설도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원칙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고 최대한 편하게 배설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물은 바로 치우고 대상자의 피부 상태도 살펴봅니다. 또 요양보호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항문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는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 상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어적인 표현이고요.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끙끙거리신다든지 안절부절 못하세요? 손으로 배나 엉덩이 가리켜요.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허리를 들썩이거나 바지를 내리려고 하시는 이런 동작들이 보여지면 화장실 가고 싶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설 상태 세 가지, 배설 전과 배설 중 또 배설 후에 이런 배설 상태를 관찰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내용은 시험 출제가 자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요이나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복부 팽만감이나 이정 배설과의 간격이 있으신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배설 전이고요. 배설 중에는 뭘 보셔야 하느냐면 통증이 있으신가, 또는 불편하신지 불안하신지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설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배설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배설물의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변감. 잔뇨감이나 잔변감은 소변을 보시고 혹은 대변을 보시고 나서 이 남아있는 느낌을 잔뇨감, 잔변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은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손을 뻗어서 닿는 곳에 계셔야 되겠고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낙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화장실인데 물기가 있잖아요. 또 어두우면 넘어지시기 때문에 요걸 지켜주시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를 달아주시면 훨씬 덜 넘어지시겠네요. 응급 상황 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응급벨을 설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안 해주시면 굴러갑니다. 그럼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해서 잠금 장치 걸어 주시고요. 자, 화장실 이용할 때 돕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둡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요 내용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제 또 가져와야 합니다.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줍니다.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침상 배설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침상 돕기의 기본 원칙은요, 불필요한 노출은 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배변 훈련이나 배뇨 훈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상 배설할 때 돕는 방법은요, 대상자를 일단 확인하고 절차 설명합니다. 그리고 커튼으로 가려주세요. 변기는 따뜻한 물로 미리 데워 놓으셔야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배뇨하시기가 쉽습니다. 배설하기가 쉬워지죠.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 변기 밑에다가 화장지를 깔아주시면 소리가 덜 나죠. 또 하나 TV나 음악을 틀어주시면 배변하실 때 배뇨하실 때 편하게 배뇨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눕힌 다음에 둔부에 변기를 대고 돌려눕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고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릎을 세우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허리를 받치신 다음에 둔부에다가 변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서 반드시 누워가지고 배설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침상머리를 올려주셔야 대상자가 일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상자 누워 계신 상태로 힘을 주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상체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배설하시기가 쉽습니다. 또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는 손 가까이 화장지랑 호출벨을 두시고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음부와 둔부는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주시고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또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거품이 많거나 소변 냄새 심한 경우, 소변의 색이 진한 경우, 푸른빛의 소변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청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동변기 사용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합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돕는 방법은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변기를 사용하고요. 또 밤에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요.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셔야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밑에다가 깔아주시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편마비인 경우 이동변기는 자,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주시고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면 또 소리가 좀 덜 나죠. 음악을 틀어주시면 배설할 때 편하게 배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배설 중에 하반신이 노출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 살펴봅니다. 기본 원칙은 실금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저귀는 한두 번 두세 번 실수했다고 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저귀에 의존을 하게 되고 실금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는 경우, 또 배설 욕구를 못 느껴요, 또는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져서 부득이한 경우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또 젖은 기저귀는 속히 갈아주어서 욕창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돕는 방법은요. 스크린이나 커튼을 칩니다.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려주시고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옆으로 돌려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고 기저귀는 항상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어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이 두시지 않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미 배설물인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역류할 수가 있어서 감염 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과 색깔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돕는 방법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 경우 안 내려가겠죠. 하복부에 불편감이 있고 팩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소변줄 꽂았다고 해서 침대에서 꼼짝도 않고 누워 계시면 낙상 우려도 높아지시고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지고 욕창 우려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유치도뇨관은 강제로 빼면 안 됩니다. 심하게 당겨지면 요도 손상이 일어납니다. 또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나 소변량이 적거나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 단원입니다.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입니다. 구강 청결 돕기입니다. 돕는 방법은요. 입안 닦아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 의식이 없는 분들,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는 입안을 닦아냅니다. 윗니부터죠. 윗니, 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옆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입안 헹구기는 식전에 입안 헹구는 경우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타액이나 위약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하기 위함이라서요. 입안 헹구기 하시는 것은 식전에 너무나도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후에 입안 헹구기는 구강 청결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칫솔질 하기는 스스로가 칫솔질을 하실 수 있으면 스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칫솔모 아래까지 깊게 아래쪽으로 눌러서 짜주셔야 돼요. 위에만 있으시면 거품이 나기 때문에 양치가 잘 됐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편마비가 있는 경우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 해주시고 칫솔은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습니다. 혀도 닦지만 너무 깊숙이는 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입에 물을 머금기 힘드는 경우는 물을 부어서 옆으로 해가지고 곧반으로 받아내시면 되겠고요. 혈액 응고장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출혈 소인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의치 한번 보겠습니다. 의치는 부분 의치는 이제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주시면 되고 보통은 전체 틀니를 하시게 되는데 위에 먼저 뺍니다.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런 노래가 있죠. 항상 위 먼저입니다. 위쪽 의치 먼저 그 다음에 아래쪽 의치 순서로 뺍니다. 위쪽을 빼실 때는 위에는 음압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음압을 제거해가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치 세척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의치를 닦으실 때 의치 세정제 좋고요. 그 대신 의치 세정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방 세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치 세정제가 세균 번식을 막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치약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폼으로 세균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약은 안 된다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치약은 그럼 어디다 쓰나요? 치약은 치아에 써야죠. 의치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치약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세척하고 흐르는 미온수에 헹굽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에 담궈 주셔야 되겠고요. 인공치아 사이에 또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해서 세심히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의치 보관은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잇몸의 압박을 좀 줄여주고요. 또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액에 보관을 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게 됩니다. 의치는 끼우실 때는 삽입 전에 입을 한번 헹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끼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윗니 먼저 끼우고 아랫니 끼웁니다.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는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발 청결 돕기 하겠습니다. 공복 시나 식후는 피하고요. 추울 때는 낮 시간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머리 감기 전에 배설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는 귀에 물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기억해 주세요. 침대에서 머리 감길 때는 침대 모서리 쪽에 머리가 오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고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으신 상태로 침대에서 머리를 감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샴푸하고 나면 따뜻한 물로 헹궈 주셔야 됩니다. 또 면봉으로 양쪽 귀에 물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만 귀 안에 깊숙이는 귀이지 제거하진 않습니다. 또 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두발 전용 세정제, 물 없이 쓰는 샴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물이 없이 두발에다가 전용 세정제를 묻혀서 거품을 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거품이 이 먼지나 땀을 흡착시켜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좀 오염이 심한 경우는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머리 손질하기는 엉킨 머리카락인 경우에 또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엉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상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또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궜다가 손을 닦아주시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이물질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또 손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세요. 네 번째, 회음부 청결 돕기입니다. 여성은 방광염, 요로 감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음부 닦는 순서는 너무 중요하죠. 요도, 질, 항문, 요 순서입니다.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이 있으면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수돕기의 기본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세수돕기는 눈부터 살펴봅니다. 눈곱이 없는 쪽부터, 즉 깨끗한 쪽부터 닦아주시고요. 안에서 밖으로 닦습니다. 또 반대쪽 눈은 반대면, 다른 면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귀는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나 귓바퀴 귀의 뒷면을 닦아내 주십니다. 귀지는 의료기관에서 제거를 하게 되죠. 코는 코 안과 콧방울을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코털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주셔도 됩니다. 세수 돕는 방법,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눈이죠. 눈, 코, 뺨, 입 주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오고요. 그 다음 이마, 귀, 목 이렇게 갑니다. 안에서 한번 먼저 내려오고 밖에서 한번 내려오고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도 돕기입니다.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 주시고 얼굴 피부와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면도해 주시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위에서 아래 이런 방향으로 면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욕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목욕물 온도는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전이나 직후는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목욕 전에 배설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욕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20-30분, 20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욕하지 않습니다. 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통목욕 살펴보겠습니다.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욕조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욕조의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추어 앉게 하시고 건강한 손으로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도 역시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어르신 목욕하실 때 좋고요. 또 목욕 끝나고 나면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침상 목욕 살펴보겠습니다. 침상 목욕은 침대에서 목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침상 목욕 해주시고요.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옵니다. 손목에서 팔 쪽으로 오시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목욕해 주시고 옆으로 눕게 한 후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주십니다. 또 회음부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씻는 부위 이외에는 가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줍니다. 더러워진 침구는 즉시 교환을 해주시고 침대 주위의 물건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방, 복도, 화장실 이렇게 일정하게 해주시고 이는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또 쾌적한 습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유지하고요. 공기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스크린, 커튼을 이용하여 밝기, 직사광선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도, 화장실, 계단의 조명은 밝게 해주시고 밤에는 개인등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장애 불안과 흥분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소음은 줄여주셔야 되겠고요. 문턱은 없애고 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설치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닥, 벽, 마루, 문 선반에 색깔을 칠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옷 갈아입히기 보겠습니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기는 순서는요.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 발 먼저 벗고 지금처럼 단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수액인 경우도 반드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티셔츠 벗길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발.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입히는 순서는 입을 때는 불편한 쪽이 먼저니까 왼쪽 팔, 그 다음 가운데 머리 들어갔죠? 그리고 오른쪽 팔 들어가면 됩니다. 자, 수액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가운데다 수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건강한 쪽을 벗을 때 먼저 벗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추 있는 옷 벗기기 할 때 건강한 쪽 팔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수액 마비된 쪽 팔 벗습니다.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팔이 먼저예요. 그리고 가운데 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쪽 팔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단원입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은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 잡고 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으시고 지지면을 넓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셔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또 대상자 이동할 때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해 주셔야 하겠네요.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요. 침대에서 이동할 때는 유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욕창이나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합니다.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후에 안면 창백이나 오심, 구토, 식은땀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때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그리고 시설장님께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또는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을 골라주세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보통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식사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장시간 누워 계시는 경우 이렇게 침상 아래쪽으로 내려가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신체 선열이 아니거든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상자에게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아주시라고 이렇게 위에를 잡아주세요 하고, 그리고 우리 요양보 선생님은 대퇴 아래하고 또 한쪽 발은 침상면을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혼자서는 안 되세요. 그래서 동료 요양보 선생님 불러요. 그래서 마주 서서 한 사람씩 마주 서서 양편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 손은 어깨와 등을, 또 한 손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고 두 분이서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님의 위치 중요합니다.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대상자는 몸을 작게 해주셔야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 후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몸을 전체를 움직이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신체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반 나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손은 목과 겨드랑이에, 또 한 손은 허리 아래 넣어서 상반신 이동해 주시고, 상반신 이동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신 이동하실 거예요.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려눕히기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돌려눕히기는요, 요양보호사님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양팔은 가슴에 포개고 무릎은 굽히거나 돌려눕히려는 반대쪽 발을 가고자 하는 쪽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지지해야 되는 부위는 어깨와 엉덩이. 시험 많이 출제됐어요. 별표합니다.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고 돌려눕힙니다. 그리고 엉덩이 약간 뒤로 빼시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더 많이 뺄수록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무릎도 살짝 굽혀주시면 되겠네요. 일어나 앉기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이 짚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도 역시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 엉덩이를 지지해서 돌려눕힌 이후에 한 손은 등과 어깨를 잡으시고 한 손은 엉덩이 아래쪽 넙다리를 지지하십니다.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으켜 세우기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이후에 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나면 일어나서 이제 나오셔야 되거든요.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과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님은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잘 지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잘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손의 위치는 양쪽 허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요양보호사님은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세요. 또 발은 마비된 쪽 발 뒤에 놔주십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팔은 허리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입니다. 체위 변경의 목적은 호흡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폐 확장을 촉진해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부종과 혈전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욕창 예방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위 변경입니다. 자, 기본 체위 형태는 크게 한 4가지로 봅니다. 바로 누운 자세, 앙화위입니다. 휴식하거나 잠잘 때 자세죠. 두 번째는 반 앉은 자세예요. 반좌위입니다. 숨차거나 얼굴 씻을 때, 식사 시 또는 위관 영양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체위가 바로 반좌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엎드린 자세입니다. 엎드린 체위는 복위라고 합니다. 배복자를 써서 배가 바닥에 닿도록 눕는 자세죠. 이런 경우는 등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는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 돼요. 이때는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 긴장을 완화하게 돼서 편하게 누워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측위입니다.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휠체어 이동 돕기 살펴볼게요. 자, 여기 휠체어가 나왔는데 맨 윗부분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침이 있고 큰 바퀴가 있어요. 지금 아주 큰 바퀴가 뒤에 있죠. 이 뒤에 있는 바퀴가 뒷바퀴면서 큰 바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작은 바퀴면서 앞바퀴라고 하죠. 그리고 앞쪽에는 발받침대가 있고 또 위쪽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잠금 장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잠금 장치는 양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 할 때는 양쪽을 다 잠가 주시는데 앞으로 당기면 보통 잠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앉는 부분 시트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 돕기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사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문턱, 도로턱 오르는 방법입니다. 올라갈 때는 앞바퀴를 올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앞바퀴 들어 올리고 뒤를 누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오르막길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오르막길 갈 때는 이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어 올립니다. 뒷다리 힘을 주시고 자, 그런데 경사가 너무 커요. 대상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는 지그재그로 간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울퉁불퉁한 길 가는 법입니다. 울퉁불퉁해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앞바퀴가 진동을 다 느끼게 되면 덜컹덜컹합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살짝 들고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앞바퀴 살짝 들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 올린 채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문턱, 도로턱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올라갈 때하고는 반대로 뒷바퀴로 내려오는데요. 뒤로 돌려서 내려옵니다. 방향은 턱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시는 건 동일합니다. 이때는 뒷바퀴로 먼저 조심스럽게 내리시고 그리고 앞바퀴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내리막길 내려가는 방법은요. 올라가는 방법하고 반대죠. 하지만 언덕 위쪽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뒤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경사가 클 때는 역시 지그재그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방법인데요. 탈 때는 뒤로 여기 나와 있죠. 탈 때는 뒤로 그리고 나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이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두 가지 다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편마비인 경우 휠체어를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두고 잠금장치 잠그고 그리고 나서 발받침대는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발받침대를 젖혀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습니다. 손잡이를 잡고요. 그리고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동영상은 QR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 내용은요. 요 그림처럼 한 손은 목 아래쪽을 받쳐주시고 한 손은 허리 아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하신 분은 한 손은 허리 아래 그리고 한 손은 무릎 아래를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이 그림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기 보겠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굽니다.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항상 지지하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무릎과 허리 지지합니다. 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마비 정도나 방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태우고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휠체어는 내리고 타실 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안전벨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요, 동승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자의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엉덩이 들어가고 상체 들어가고 다리 한쪽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행도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300페이지입니다.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입니다. 의자나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대상자의 불편한 쪽 몸을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는 대상자가 계속 누워만 계시면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죠. 그래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이렇게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보행벨트 사용하기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서 벨트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불편한 쪽 뒤에서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의 위치가 중요하죠. 불편한 쪽 뒤 기억해 주세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별표되어 있는 사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돕기 보겠습니다. 보행기는 손잡이나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 신으시고 신발도 신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팔꿈치는 한 30도 정도 구부러지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각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대상자가 허리를 세우시고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각도가 30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행기의 높이는 둔부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하실 때는 이 보행기의 보행은 보통 양쪽 다리가 약하신 경우 보행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행기 나가고 한쪽 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나가주시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를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행 순서입니다.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 보겠습니다. 지팡이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지팡이는 사실 사용하실 때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경우는 대상자가 지지가 잘 안 되고요. 너무 짧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시고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팔꿈치에 구부러지는 각도가 30도가 되셔야 됩니다.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이고요. 또 지팡이 손잡이는 대상자의 둔부입니다. 보행기와 마찬가지죠. 네, 보행기도 둔부, 지팡이도 둔부 높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지팡이는 평소 신는 신발 신고 샀을 때 손목 높이입니다. 네, 이 높이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팡이 보행 방법은 지팡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새끼발가락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요 그림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 평지 갈 때, 계단 내려갈 때 같습니다. 지팡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갑니다. 순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팡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 다리 갑니다. 건강한 다리 갑니다. 지마건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시죠.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먼저 갑니다. 지팡이는 항상 먼저 나가요. 건강한 다리 가고 건강한 다리가 마비된 다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째는 이송돕기입니다. 외상이 없을 경우와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1인 부축하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이 없을 경우에 들어 올릴 때는 이제 밀고 당길 수 없는 경우 대상자는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척추라든지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또 골절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척추 고정판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고정 먼저 하죠. 손목과 엉덩이 두 번째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팔 쪽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순서가 아래쪽부터 올라간다. 그 내용이 약간 독특하죠. 보통은 위에서부터 고정하고 싶지만 요거는 척추 고정판만큼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요거 고정하실 때 방법은 이제 요양보호사님 옆에 이제 대상자 옆에 요양보호사님 위치하시고 그 옆에다 척추 고정판을 놓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옮긴 다음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인 부축하기입니다.
1인 부축하기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즉 건강한 쪽에서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우리는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합니다. 1인 부축할 때는 내가 지팡이가 되어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부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팡이 잡는 쪽도 건강한 쪽, 1인 부축할 때도 건강한 쪽, 이렇게 두 가지 시험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7번째 단원 감염성 질환 예방입니다. 감염이 있는 경우 어르신들이 이제 면역이 약해지다 보니까 감염이 자주 발생하세요. 자,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는 열감이나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 등이 증가합니다. 진물 같은 것이죠. 호흡기계 감염에는 인후통이 대표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또 요로 감염인 경우는 하복부에 통증이 있겠죠. 배뇨나 빈뇨, 배뇨통, 빈뇨, 자주자주 화장실 갑니다. 또 잔뇨감이 있어요. 소변을 보시고 이게 남아있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급박뇨는 긴박뇨라고도 하는데 절박뇨라고도 해요.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나오는 것이죠. 야뇨, 소변색의 변화, 악진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발열, 오한, 옆구리 통증까지 옵니다. 오심, 구토, 설사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요로 감염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안면 홍조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굴이 이제 볼터치한 것처럼 붉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발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발진, 피곤,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 저하, 빈맥, 탈수 등의 전신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 예방법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거의 매번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손 씻기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죠. 6단계는 언제 실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 상처백,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이렇게 손 씻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배설물이나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 주시는 게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배설물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을 해야 되겠죠. 혈액이나 체액은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백질은 우선은 찬물로 닦고 더물로 헹구는 것이 훨씬 더 잘 빠집니다. 그리고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위생관리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피부, 옷, 침구에 땀이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미생물이 번식하죠. 감염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 칫솔질하고 또 매일 샤워나 목욕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트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로션을 사용하는데요. 로션을 사용해도 됩니까? 됩니다. 보습을 잘 해주셔야 손이 안 트거든요. 손이 트면 그리로 세균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톱은 짧게 깎아주셔야 합니다.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대상자 접촉할 때 분비물이 가급적 옷에 묻지 않도록 또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필요시 보호장구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이 있는 대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접촉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운이나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다 아실 겁니다. 흡입 물품 관리입니다. 흡입 같은 경우는 가래가 많으신데 본인이 스스로 뱉어내시지 못하는 경우 기계를 사용해서 석션이라고 하는 흡인기를 사용해서 흡인을 하는 것입니다. 카테타라고 하는 이 고무로 생긴 관이 있어요. 그 관을 이 기도 내에다 넣어서 기관지에 넣어서 쭉 빼내는 것입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이제 이 객담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분비물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리고서 닦아줍니다. 닦으실 때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카테타를 씻어주세요. 전용 냄비에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상 끓이시면 소독이 됩니다. 그리고 소독한 컵은 건져서 자연 건조해 주시고요. 카테터 같은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주셔야 합니다. 햇볕에 직사광선을 쬐면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최근에는 카테터 사용을 거의 일회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은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 단원 복지운구입니다.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이 있는데요. 대여 품목은 주로 무겁고 큰 거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품목입니다. 구입 품목 11종은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살펴보겠습니다. 낙상인데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저하 등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환경인 것이죠. 집안의 환경, 외부 환경 등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전깃줄 같은데 혹은 곽티슈 같은데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요. 행동적인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행동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상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낙상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사에게 확인받습니다. 또 과음하시면 자꾸 넘어지세요. 시력이 나빠지면 잘 맞는 안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집안 환경은 안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낙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밖에서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시는 방법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계단입니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욕실은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고 역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욕실에서는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바닥에 물기는 닦아서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과 복도는 문턱을 없앤다.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문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문턱을 못 없애요? 그러면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실내 경사로는 구입 품목이 되죠. 주위에 물건을 정리하고 또 전기 코드는 모서리 쪽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다. 그러면 바로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명입니다. 필요시 야간등은 켜두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또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블라인드 사용해 주는 거 권장합니다. 실내의 각 방과 통로, 계단, 욕실 등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손 가까이 전등에 스위치를 두시면 좋겠네요. 침대는요. 침대 높이를 낮추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난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난간은 올려놓습니다. 바퀴의 잠금 장치는 네 군데 다 잠궈 놓으셔야 하고요. 취침 시에 침대에서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밝은 등이 어르신들 안전 관리에 있어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합니다. 또 발에 꼭 맞는 신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균형 유지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또 고관절 보호대 착용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시는 것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는 화재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이제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제 음식을 하시다가 조리하다가 음식을 태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불을 자꾸 내시고 음식을 태우시는 경우는 음식 조리 중에 가급적이면 주방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 성냥 같은 것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또 비치된 장소를 익히시고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합니다. 대피 요령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쌉니다. 또 자세를 낮춰주시고 다른 손은 벽을 짚어가면서 한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해 같은 경우는 차단기는 내리고 가스밸브는 잠가주세요. 물이 빠진 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 이후에 안전저사 후 그리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풍인 경우는 대비할 장소 또 가족들과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시고요.
비상용품은 한 곳에 두고 이용기간 내에 물품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지진입니다. 지진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방법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깨질 수 있는 물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치우시면 되겠고, 또 잠금 장치를 해두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탁자를 꽉 잡으시고 이렇게 흔들림이 멈추시면은 그때 이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계시다가 그리고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는 전기, 가스 차단하고 나갑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대피할 때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되세요. 엘리베이터는 이 지진이 났을 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갇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6번째, 정전입니다. 정전은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요.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 준비해 주시고 정전 시 누전 차단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또 복구된 후에는 플러그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습니다. 냉동식품은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기사고입니다. 전기는 전기 사용할 때 이렇게 가끔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죠. 이때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타는 냄새가 나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시키셔야 되겠고요.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3개의 구멍이 있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 돼지코라고 해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위쪽에 하나 이렇게 더 꽂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3핀 플러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료용 기기는 그래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면대나 욕조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기 쇼크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콘센트 쪽에 젓가락으로 안에 구멍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위로 자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쇼크를 입으시면 전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차단한 이후에 이 구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기구 세척할 때는 전원을 연결하시면 안 되겠죠. 완전 감전됩니다. 마지막, 직원과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셔서 전기사고에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속성반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핵심 속성 20문제 신체활동 지원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고 억제돼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으셔야 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어르신들 인지가 계속 발달이 되시고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의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은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는 우리 몸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인데요. 이 손상됐을 때 치유되는 이 영양분으로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양 부족이에요. 단백질도 섭취를 못하셨겠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3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연화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마비가 있으신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왜 왔을까요? 뇌에서 우측 뇌, 좌측 뇌,
양쪽 뇌가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반대편으로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편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이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치과에서 마취를 했을 때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요. 한쪽을 마취를 하면 물을 드셔도 주르륵 새고 삼키실 때도 힘드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마비 대상자는 뭔가 삼킬 때 한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못 삼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비위관이 무엇일까요? 비자가 코비자, 위장, 관, 즉 코와 위장을 연결하는 관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관을 꽂았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연하곤란이 있다든지, 연하곤란은 삼키는 것이 힘든 상태이죠. 이런 상태라면 대상자가 뭔가를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을 공급해 드려야 돼요. 그런 영양이 뭐예요? 경관영양입니다. 경관영양을 하게 되면 비위관을 꽂게 되는데 코에서부터 위장까지 연결되는 관입니다. 이 관을 삽입했는데 식사를 할 때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죠. 구토 나타났네요. 자, 청색증이 나타났네요.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증은 손끝, 발끝이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산소가 주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경관영양을 중단하고 어떻게 중단해요? 비위관을 잠급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오른쪽 눈에 안약을 투여할 때 오른 위치는?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항상 눈에 약을 넣을 때는 코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코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앙 혹은 바깥쪽에 넣어주시는 게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외측, 바깥쪽에 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안약을 투여할 때는 멸균된 생리식염수 혹은 멸균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신 이후에 거즈로 아래쪽으로 잠깐 당겨주십니다. 그때 반드시 이 하부 결막낭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서 투약을 하는데요. 각막에 직접 점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cm에서 2cm 위에다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혹은 바깥쪽에 해주셔야 비로관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혹은 바깥쪽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릴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진다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셔서 일을 보실 때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데 잔존 기능이나 잔존 능력 등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뇨를 할 때 소리로 인한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음악을 틀어준다입니다. 침상에서 배뇨를 한다는 거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요. 어르신께서 침대에서 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일을 보실 수 있을까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음악을 틀어준다 좋고요. 또 하나는 TV를 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변기에다가 이를 보실 텐데 그 아래쪽에다가 휴지를 깔아주시면 대상자가 배뇨를 때 소리가 좀 적게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해주시면 수치심을 덜 느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돕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입니다. 침대와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입니다. 이것은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는 높고요. 이동변기는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일어설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경우 이때 이제 이동변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밤에 야간에 낙상 우려가 있을 때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마비는 항상 편마비 한쪽이 마비가 있으셔서 이동하실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상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침대와 변기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요거는 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건데요. 유치도뇨관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빼주시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은 도뇨관을 삽입했을 때 이 도뇨관이 쑥 하고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밖으로 소변 주머니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도 침상에서는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또 소변 주머니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즉 방광의 위치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역류가 되겠죠. 그러면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를 항상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기저귀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치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 배변 반사, 배뇨 반사가 없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시는데 한두 번 실수하셨다 해서 바로 어르신, 바로 기저귀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기저귀에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배뇨 작용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5번을 고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발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1번이 더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1번, 지금 몇 번 실금했다 해서 기저귀를 바로 채우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의치를 알코올로 닦는다. 이 알코올은 사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노인 피부에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점막에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손상이 있는 욕창에도 이러한 알코올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로 헹구면 또 안 되시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또 의치를 유리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도 안 되시고요. 전용 용기에다가 넣어 두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 분실 예방을 위해서 의치를 착용한 채 주무시면 거의 24시간 착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빼놓으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12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입니다. 대상자가 목욕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뜨거운 물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3번, 왼쪽 팔이 편마비인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어려운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왼쪽 팔이 지금 편마비세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임마 벗건. 임마. 이건 언제 하는 말이죠? 우리 아이한테 임마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걸 좀 기억하시라고. 네, 임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자, 그럼 왼쪽 팔이 편마비세요. 티셔츠를 벗길 때입니다. 그러면 먼저 벗길 때이니까 어느 쪽이 먼저 가요? 건강한 쪽이요. 그러면 왼쪽 팔이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 팔. 그래서 오른쪽이 먼저고요.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경우는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자, 티셔츠를 입을 때 팔을 꼈어요. 지금.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 항상 단추 없는 옷이나 스웨트 이런 것은 중간에 머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마지막 불편한 쪽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4번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한다입니다. 대상자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이라고 하는 건 바닥에 닿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발을 약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는 것이 지지면이 넓어지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쪽을 앞으로 살짝 꺼내주시면 지지면이 더 넓어지게 돼요.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이렇게 또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같은 경우 무게중심을 높이 두시면 안 되고 낮게. 그래서 3번, 4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르신이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침대 위에서 이쪽 저쪽 움직이시는 이동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행 시 신체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간이병기를 대주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대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 정답은요? 1번 어깨와 엉덩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시고 대상자는 몸을 작게 만듭니다. 가슴에 모아주셔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거나 가고자 하는 쪽 방향의 반대쪽 다리를 가고자 하는 쪽 방향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는 부분이 어깨 그리고 엉덩이 잡으시고 요양보호사님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경사도가 큰 언덕을 오를 때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자, 휠체어를 탔어요. 대상자가 반드시 대상자는 가고자 하는 쪽 방향을 쳐다보시고요. 요양보호사님은 대상자의 이 휠체어를 힘껏 뒤쪽 다리에 힘을 주시고 힘껏 밀어주시는데 어머나 뒤로 밀려오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그재그로 가주시면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보행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보행기 가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 가고 다른 한쪽 다리가 가면 됩니다. 보행기 한 발 한 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머나 지금은 한쪽이 불편하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한 다리를 보행기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보행 방법 기억을 해주세요. 19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될 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다입니다. 네, 외상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경우 척추 고정판 중앙에 눕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릎 쪽을 고정을 하죠. 두 번째는 팔과 손목과 엉덩이 쪽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윗팔 쪽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위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연구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도 되고 또 대여도 되는 품목이죠. 유일하게 구입 대여가 되는 품목이고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 아래에다가 방석처럼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호스로 모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터는 전기에 24시간 꽂혀져 있어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가 주입이 되고 그리고 카바를 씌워주시면 대상자의 교대 부양을 통해서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신체활동 지원 핵심 속성 20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벌써 절반이 지나왔네요. 이제 이틀만 하시면 되세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